네. 자, 이렇게. 잘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니 ASMR 오늘 세 번째 인사드립니다. 저는 홍유경입니다. 머니 ASMR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리고 있는데 편안하게 듣고 계시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의 제목은 바로 이 책입니다. 보이시죠? 네. 자, 그럼 머니 ASMR 지금부터 편안하게 이어폰으로 음성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꿀잠 주무시기를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오늘은 꼭 이 책의 일부분을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처음으로 유서라는 걸 써봤습니다. 어떤 걸 생각해야 되고 어떤 걸 버릴 수 있어야 될까라는 걸 처음으로 글로 써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 양분화된 이야기에서 사실은 조금 더 세부 항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책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읽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잘 들리시죠? 초고령 사회를 넘어 2045년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은 미래 인구 변동 요인 가정에 기초해 향후 50년간의 장래 인구를 추계했습니다. 장래 인구 추계는 매년 7월 1일 시점의 인구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장래 인구 추계는 미래의 인구를 변동시키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순이동의 조합에 기초해 작성합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2%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러나 장래 인구 추계의 중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시기를 예측해보면 2018년 고령 사회가 되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장래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초고령 사회는 1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기까지는 10년도 남지 않았지만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서는 시기는 약 2058년으로 추계됩니다. 고령화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은 남아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 즉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은 2015년 기준 40.9세입니다. 2017년
6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시도편을 보면 2015년 40.9세에서 2045년에는 54.6세로 앞으로 30년간 13.7세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45.4세로 나타났고 가장 젊은 곳은 세종으로 36.7세로 조사됐습니다. 30년 뒤인 2045년에는 전남, 경북, 강원의 중위 연령이 60세를 넘어서고 전북과 경남, 부산 등 7개 시 도에서도 중위 연령이 55세를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전체 가구주의 중위 연령, 즉 전체 가구주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가구주의 연령은 51.3세입니다. 연령 계층별로 보면 40대 미만 가구주는 1인 가구, 40대는 4인 가구, 50대는 3인 가구, 60대 이상은 2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지구상에서 최우선으로 소멸할 국가는 어디일까요? 2018년 고령사회 진입, 2020년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지만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과 대책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율 상황이 지속돼 사회를 지탱할 절대 인구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논하기 어려워집니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006년 세계 인구 포럼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는 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최우선으로 소멸할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2750년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구구조와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인 가구구조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구는 세대 분화 등으로 전체 가구 수가 2043년 2234만 가구까지 증가하고 에코세대가 주택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긍정적인 신호 때문인지 인구구조 변화와는 달리 가구구조 변화에는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 신규 가구를 형성하고 가구의 소비가 정점을 이루는 20에서 54세 가구보다 소비가 둔화되고 사망 등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노인 가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가계의 소비가 감축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고령층은 소득 감소 등으로 20에서 50대보다 씀씀이를 줄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비구조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실질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소비가 위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기백은 노인 가구 증가가 가계소비 성향 둔화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와 노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제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임기 여성과 결혼을 통해 신규 가구를 형성하고 출산과 육아, 양육 등을 담당하면서 사회의 절대적인 소비계층을 형성하는 청중년층에 집중해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죄송해요. 다음엔 더 좋은 목소리로 편안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 꿀잠 주무시기 바랄게요. 잘 자요.